안녕하세요. 고해남 심지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씩 떨어질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는 건 굉장히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3억씩 이상 떨어진다라고 제가 제목에 적어놨는데 3억이 아니라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3억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아파트 미분양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고 3억, 5억씩 떨어진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뉴스 기사를 좀 볼게요. 1억씩 내려도 안 팔리고 있어요. 분양받은 새 아파트를 날리게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왜 날리게 생겼냐? 처분기한이 지금 국토부에서 지난 6월 달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에 기존 주택 처분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1주택자 처분 조건도 동일하게 2년으로 늘어날 것이 기대가 큰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대요. 그냥 입주 후 6개월을 지금 고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안 팔려요. 1억씩 내놔도 지금 안 팔려요. 자, 지금 왜 그러냐?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청약 당첨자로 인해서 다른 신청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사라진 만큼 이 사람들의 사정을 봐줄 수 없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추자라는 거죠.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입주 6개월까지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만약에 계산한다고 하면은 3년 정도가 있었다는 셈이 되는 거죠. 국토부 관계자 말로는.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해서 늘려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가진 자들이 좀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서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13주 연속 하락했는데 집살 사람이 지금 없어요. 왜 없겠어요? 미분양 때문에 지금 아파트 매수 심리가 지금 13주 연속 하락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미분양 나는 이유는요. 고분양가가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금융비용의 압박이 있고 고분양가로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가격대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분양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지금 연속 하락하고 있는 거죠. 자, 집값이 떨어질 텐데 왜 사냐고 하잖아요. 임대주택을 기웃거리는 2030 세대. 볼까요? 입주하면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대요. 1200만 원을. 아니, 고분양가에 이자 부담까지 있는데 1200만 원 현금으로 받아봤자 이자 내는 돈이 더 크거든요. 부동산 침체에 불붙는 미분양 마케팅이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단지는 아파트 단지 통째로 미분양이 나니까 외제차를 경품으로 내걸고 있어요. 뭐 외제차도 보니까 뭐 소형차더라고요. 자, 정말 심각한 거는요. 대구, 경북이에요, 지금. 지금 1, 2위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미분양.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6,700가구 이상이 지금 미분양 상태고 전국 최다고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4,800가구가 넘어서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지방부터 지금 되게 심각한 거예요. 수도권 같은 경우가 2021년 12월 달에 도부 자료로 조사를 했을 때는 수도권이 1,500가구가 미분양이었는데 지금 올해 6월 기준으로 상반기 끝날 때까지 기준으로 4,456가구로 늘었어요.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은 전체 따져봤을 때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54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가구 수는 아니에요. 근데 우겨넣기로 이렇게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720여 가구예요. 10배가 넘은 거예요, 지금 사실. 수도권보다 더 많이 늘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디가 지금 주요 미분양 단지냐. 뉴스 자료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경기도 성남의 이안모란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5월부터 시작했는데 전체 가구 수가 74가구짜리예요. 최초 계약이 빵이에요. 계약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밑에 있는 요 단지들도 비슷해요. 하나 포레나미아 좀 유명하죠. 여긴 이 한국 강북에 있는 하나 포레나미아 같은 경우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계약하신 분들이 정말 상담을 저한테 많이 했거든요. 424가구 전체 가구 수에 285가구만 계약이 된 상태예요. 이분들 중에 50% 이상은 해지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상담받으신 분들은 그랬어요. 방법이 없겠네요. 방법이 없어요. 죄송하게도. 매수자도 없어요. 또 강북 칸타빌 수유 팰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0가구 넘게 지금 미분양이 난 거예요. 거의 전체가 미분양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남 이안 모란 센트럴파크의 공급가액이에요.
자, 지금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평형대가 35타입부터 60타입까지 있어요. 완전 소형 아파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74가구짜리 나홀로 아파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주변에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대단지 아파트들의 59타입의 최고가만 지금 뽑아왔을 때요.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5억 5,200이에요. 이편한세상 금빛 그랑매종 같은 경우는 4억 7,500이에요.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같은 경우에는 5억 1,590이에요. 얼마 차이 나요? 얘네 59 타입이랑 비교할 수 있는 건 60 타입이죠. 자, 보세요. 60 타입만 보세요. 8억 8천이 넘어요. 이거 지금 확장 비용은 뺀 거예요. 확장 비용 넣으면요 9억이에요. 얘랑 얼마 차이 나요? 3억 이상 차이가 나요. 3억 이상 빠져야지만 얘네가 분양이 돼요. 사실 얘네도 지금 분양이 다 안 됐거든요. 입주를 올해 앞두고 있는데, 자, 입지는요 모든 구역이 되게 다 좋아요. 지금 하늘채 랜더스원 같은 경우에는 2,400세대가 들어오는 데인데 신흥역에서 불과 10분도 안 걸려요. 신흥역에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2,400세대 대단지가 들어와요. 성남 제1초등학교까지 품은 초품 아파트예요. 인근 지역에 공원도 있고요. 역세권에 아직 분양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금빛 그랑매종은 5,320세대가 들어오는데 단대 오거리에서 거리는 좀 있지만 5,300세대 대규모 단지가 들어와요. 초등학교도 2개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이미. 그런데 여기도 올해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11월 말부터 아마 입주를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 분양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자이푸르지오 같은 거 볼까요? 4,774세대가 들어오는 여기도 대규모 단지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신흥동에 있는 여러 구역이 묶여서 나온 대규모 단지거든요. 여기도 아직 입주를 이제 앞두고 있고요. 공원에, 도서관에, 초등학교에 여기도 다 품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분양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4억 후반에서 5억 초중반인데 가격 너무 좋아요. 이렇게 괜찮은데도 아직 분양이 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8호선을 끼고 있는 이 세 단지만 하더라도 지금 12,500세대가 넘어요. 일단 성남 이항 같은 경우는 가격이요 3억 이상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분양가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니까 미분양이 온 거예요. 그동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올 때까지 몰랐던 거겠죠. 예전처럼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다 분양이 끝나고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대가. 미분양이 계속 나면 가격 하락은요 반드시 주변부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경기 침체까지 이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가격도 거래도 뚝 떨어지면은 얼어붙어요. 어떤 시장이? 아파트 시장이. 미분양이 지속되잖아요. 아파트 시장은요 누구도 얼씬거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미분양이 나니까 나는 지금 자금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러면 미분양 난 것들 중에 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미분양 난 것들 중에 내가 하나씩 분양 받아도 되지 않을까? 분양 받으세요. 더 떨어질 거 감안하고서 받으세요. 이게 무슨 잠실에 있는 헬리오시티처럼 3개월 뚝 떨어졌다가 다시 3개월 만에 정상가로 반등하기까지 이 미분양 사태가 5, 6개월? 전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저는 오래 갈 거라고 봐요. 수도권 지역이라던가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지금 사실상 쏟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미분양은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입지를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진짜 첫 번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표를 보여드리는 거는 서울로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파트 비율이요 57%예요. 지금 현재. 비주거용 건물들이 뭐냐? 업무시설이라던가 상업시설이라던가 아니면 판매, 영업 이런 것들이죠. 근생 이런 것들이 지금 15%를 차지해요. 지금. 근데 이 비율이 늘어가고 있어요. 이 비율도 늘어갈 거예요. 누구 비율만 없어지느냐?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28% 비율만 떨어질 거예요. 왜? 아파트 짓게 해준다면서요. 개발 호재 빵빵 터트려주고 있잖아요. 뭐 빵빵 터트려주고 아파트 지어주니까 뭐가 떨어져요? 얘네 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를 지어주는 사업들 모아 공공 재개발, 민간 재개발도 있을 거예요.
현장이 지금 구역이 정해지면서 아파트를 지금 만들어주는 인허가를 때려주고 있는데, 이런 인허가를 때려준다라는 거는 이 비율이 낮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저층 주거지가 많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90% 대 10% 비율이었어요. 아파트가 10%였어요.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와, 아파트가 별로 없는데, 어딜 봐도 저층 주거지에 사는 우리는 저기에 아파트 10층, 15층 지어놓은 아파트를 보니까 와, 저거 너무 멋있다. 우리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차 끌고 다니고 차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이 희소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앞으로 이게 달라지겠죠. 20%가 뭐예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10%예요. 그럼 희소 가치를 누가 가져가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원재료, 원자재잖아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 말자고요. 원자재라고 부르자고요. 우리는 앞으로 원자재가 희소 가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신경 쓸 때 아파트를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원자재에다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아파트를 미분양권을 사려고 하는 분들,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세요. 사서 빨리 미분양을 없애주세요. 경기 침체 안 오게. 나라 애국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도요, 대규모 단지는 아니어도 아까 성남 이안처럼 100가구도 안 되는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 중에서도요, 6억이 안 되는 것들도 지금 강남에 많아요. 5억에서 7억까지만 제가 찾아달라고 찍었어요. 물론 이 중에 도시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상복합 아파트들도 있고요. 보세요. 주상복합 5억 5천이에요. 여기 서초 자연인 같은 경우도 5억 8천이에요. 71제곱미터잖아요. 아까 거보다 더 커요. 강남인데 뭐. 역삼 한스빌 같은 경우도 4억에서 6억이에요. 찾다 보면요, 많아요. 입지상으로 뭐가 좋아요? 코엑스 인근이 좋죠. 자, 코엑스 인근도 볼까요? 뭐 5억 5천, 5억 4천. 성남에서 뭐하러 살아요? 강남으로 오세요. 입지 훨씬 더 좋잖아요. 송파 나루역 쪽으로 가면 더 많아요. 뭐 5억대, 뭐 물론 7억대가 많긴 하지만 아까 성남 이안 같은 경우도 60타입이 지금 거의 9억이에요. 분양가가. 여긴 지금 70타입짜리가 7억인데 2억이나 더 싼데, 그쵸? 가격도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것들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것들이 나온 거잖아요. 위로 가면 더 많을 거예요. 볼까요? 위로 가면 더 많아요. 가격도 더 싸요. 보세요. 94타입인데 6억 5천이에요. 한강변 쪽에도 5억 8천이에요. 한강변 쪽에도. 서울로 충분히 진입 가능하고요. 입지가 훨씬 좋은 것들이 많아요. 신규 아파트를 꼭 가야겠다? 마음고생 하려고 왜 들어가시나요? 병원을 더 자주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에서 오는 갈등보다 도전에서 오는 갈등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포기에서 오는 갈등은 내가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살까 말까 이런 갈등을 하는 것보단 입지가 더 좋은 곳들, 도심 안쪽에 상업시설이 갖춰져 있고 사람이 많고 업무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그런 대도시라면 그런 안쪽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도심에 지금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심의 집중화. 외곽은요, 그냥 잠만 자는 배드타운이에요. 도전에서 오는 갈등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아름다운 수익률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힘이 되는 댓글 저 좋아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정말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